여러분 안녕하세요. 바둑맘 권효진입니다. 네, 오늘은요, 자녀에게 바둑을 시키고 있는 학부모님이라면 반드시 보셔야 되는 그런 영상, 그런 주제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우리 자녀가 이제 바둑을 하다 보면 상승세도 있지만 뭐 정체기도 찾아오고 여러모로 이렇게 굴곡이 있어요. 예, 바둑이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쭉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잘할 때도 있지만 또 이렇게 많이 지거나 했을 때 자신감이 떨어져서 이제 슬럼프를 맞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저희 딸이 한 1년 정도 이제 슬럼프를 겪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정말 힘들었고 또 극복하기까지 참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는데요. 많은 학부모님들께서 관심 갖고 공감하실 만한 이제 주제인 것 같아서 네, 약간 학부모님들이 아니라면 재미가 없으실 수도 있는데요. 또 바둑의 그 길을 걷고 계시는 분들이라면은 오늘 영상 꼭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보면요, 아이들이 이제 세 가지 부류가 있어요. 이제 첫 번째, 이제 아이들의 그런 원인을 찾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제 상태를 잘 봐야 됩니다. 아이가 정말 바둑을 좋아하고 열심히 하는 아이라면은 공부량이 이제 많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노력을 하게 되면 당연히 대가는 따라오는 것입니다. 따라서 남을 이제 추월하는 아이가 있어요. 첫 번째 부류로는. 네, 계속 이제 승승장구하면서 올라가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제가 이제 수십 년 동안 바둑계에 있으면서 제가 어릴 때도 그런 친구들이 몇몇 있었어요. 뭐 대표적으로 이세돌, 뭐 최철환 같은 그런 친구들은 남을 항상 추월하는 아이였어요. 그리고 재능도 타고났지만 또 엄청난 노력파이기도 했고요. 많은 분들이 이세돌 구단을 그냥 뭐 타고난 천재다. 이제 바둑이 이제 뭐 그런 재능으로 성공을 했다고 많이들 생각을 하시는데 이제 이세돌 구단은 저하고 이제 한 살 차이였거든요. 그래서 저하고 보낸 시간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한 집에서 한솥밥을 먹으면서 누구보다 또 더 가깝고 더 많은 시간을 보냈던 이제 네, 어린 시절에는 그랬었는데요. 이제 돌아보면 이세돌 구단은 바둑에 미쳐 있었어요.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밤잠이 없었고 밤에도 잠을 아껴가면서 이제 새벽녘까지 기보 공부를 하고 그랬었습니다. 정말 엄청난 노력파였는데 그것이 결코 인위적인 노력이 아니라 자기가 좋아해서 바둑이 너무 재밌대요. 그래서 막 기보를 놓아보면서 이세돌 구단이 너무 재밌어. 저한테 이제 누나 했는데 누나 이거 너무 재밌지 않아? 그 물어봐요. 그러면은 저는 아무 감흥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인류가 못 됐겠죠? 그래도 제가 어릴 때 그 4학년, 5학년 그 무렵이었는데 저보다 한 살 어린 이세돌 구단이 3, 4학년 때였는데 그때가 이제 저도 바둑이 가장 많이 늘었던 시기였었어요. 저도 덩달아서 이세돌 구단이 막 새벽까지 기보 놔보고 할 때 저도 같이 옆에서 놓아보고 그러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네.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어릴 때 약간 이세돌 구단 따라하면서 바둑이 저도 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재능적으로 타고나면서도 노력을 겸비한 그런 아이라면 아무래도 그 1번에 해당하겠죠? 남을 추월하는 아이. 네. 하지만 그 1번으로 쭉 가기는 어렵다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이제 머무르는 아이죠. 사실 머무르진 않아요. 누구든지 그 바둑의 길을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단계별로 올라가는데 이제 공중공중 추월해서 올라가는 1번이 있는가 하면 2번은 서서히 남들하고 같이 이렇게 속도를 맞춰가면서 올라가는 그런 부류. 네, 머무른다라는 표현이 그냥 정체돼 있다 이런 건 아닌데 늘기는 느는데 항상 그냥 중간 정도만 가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남한테 이제 추월 당하는 아이. 심각한 거죠. 사실은 저희 딸도요. 한 1년 정도를 머무르는 동안에 남들이 벌써 막 위로 올라가는 그런 아주 최악의 상황까지 치달았었던 그런 이제 경험을 제가 겪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이 상태를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아이가 정말 바둑을 좋아하는지 이제 그거를 먼저 파악을 하시고 그리고 아이가 이제 공부하는 환경을 잘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아이의 스승님과 반드시 피드백을 서로 교환을 하면서 그 아이가 이제 슬럼프를 어떻게 극복을 해야 될지 부모님은 약간 한 발자국 물러서서 이제 지나친 관심을 보여서도 안 되고요. 그러면 아이가 오히려 부담이 돼서 이제 바둑에 질려버리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결국은 이제 바둑 학원이나 바둑 도장에서 아이가 이제 극복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그 슬럼프에 빠졌을 때는요, 집에서도 바둑을 하기가 싫어요. 노력으로 극복하면 돼. 우리가 이제 너무 쉽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제 흔히 판맛을 못 본다고 하잖아요. 그럼 슬럼프가 왜 오냐면, 바둑을 많이 치다가 보면 재미가 없어집니다. 그리고 바둑 둘 때 자신감도 떨어져요. 그래서 흥미도 잃게 되고 또 이제 계속 치다 보니까 이제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늪에 빠지는데 이제 그때 이제 극복하는 방법이 정말 중요하고요. 여러 가지가 이제 있겠는데 부모님들은 이렇게 아이가 그 어떤 상황인지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매일 밤 귀가했을 때 너 오늘 어떻게 됐니? 몇 판 이겼니? 오늘 뭐 누구누구 성적은 어떻니? 이렇게 관심 갖는 것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물론 이것도 아이 성향마다 달라요. 하지만 제가 보면은 아이가 이제 얘기를 좋아하는 성향이라면 들어주시고요. 부모님이 막 코치코치 캐묻는 건 오히려 아이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거. 네, 그거는 꼭 의식을 하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번님과 부모님의 역할이 정말 중요해요. 사번님도 부모님에게 지금 아이가 어떤 상황인지 분명히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러면 부모님도 이제 집에서 뭐 오늘 또 줬어? 뭐 이러는 것보다도 우리 내일은 한번 잘해보자. 열심히 노력하면 지금 극복할 수 있을 거야. 지금 요즘 우리 아이도 알거든요. 이제 슬럼프라는 거, 그죠? 정책이라는 거, 누구든 한 번씩 겪기 마련인데, 이제 부모님은 이제 저도 괜찮아 라는 그런 의연한 모습을 보여주시는 게 아이한테는 좋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환경적인 것을 또 잘 보셔야 돼요. 저는 우리나라에 그 바둑 도장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럼 바둑 도장마다 다 분위기가 틀려요. 다 도장마다의 컨셉이 있는데, 그리고 도장마다 또 아이들 구성도 다르죠. 뭐 어떤 도장에 유망한 아이들이 많고 어떤 도장에는 또 강한 쪽 아이들이 많고 또 어떤 쪽은 아래 그룹 아이들이 많고 다 다른데 내 아이에게 맞는 곳을 선택을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이가 이제 좋아하고 그리고 아이가 이제 1번으로 남을 추월하고 이렇게 상승세를 쭉 타고 나가는 그런 아이라면 굳이 이제 뭐 신경을 안 써도 되겠지만 언젠가 누구든지 한 번쯤은 정체기가 찾아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체기가 찾아왔을 때는 부모님은 최대한 이제 의연한 자세를 보여주시는 게 좋고 또 사모님하고도 이렇게 의견 이제 교환을 하면서
이제 어떤 방향으로 극복할 것인가 많이 격려해 주시고 많이 또 아이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시는 사실은 그런 방법밖에는 없을 것 같은데 아이가 정말 힘들어하고 그리고 이제 이게 으쌰으쌰 해서 잘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럴 때는 이제 부득이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환경을 바꿔줬어요. 그래서 저는 네, 아이고 조금 이게 꼭 어디로 옮겨가라 이런 거는 아닌데 그 극단적인 최후의 선택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바둑을 그만두느냐 마느냐 거의 그 정도 수준에서 결정을 내린 상황이었습니다. 그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렇게 해서 이제 사실 그 환경을 바꿔줬는데 너무 적응을 잘하고 너무 좋아하고 그리고 잘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분위기가 그 아이들이 정말 라인이 좋고 바둑을 좋아하는 아이들이 또 어린 영재들이 모인 그런 이제 분위기였던 거죠. 그래서 또 동갑내기 라이벌들이 여러 명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본인보다 약간 나은 아이들이 여러 명이 있는 그런 환경 속에서 뚜렷한 목표의식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열심히 노력하고 또 이기고 싶은 마음이 강하다 보니까 이제 그 노력으로 극복이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었는데 솔직히 요즘은 굉장히 상승세예요, 저희 딸이. 근데 사실 저도 언제든지 다시 슬럼프 정체기가 찾아올지 모른다라는 심정으로 항상 지켜보고 있고요. 그리고 또 유망주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 유망주들을 쫓아가는 그런 입장에서 아주 겸손한 마음으로 또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딸도요. 지금 아마 사활 문제 풀고 있을 텐데 저는 네, 좀 검사하러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아이마다 상황이 다 달라요. 이게 환경적인 요인일 수도 있고 그리고 가장 큰 거는 본인이 바둑을 좋아하는지 안 하는지 그 여부가 중요한데 본인이 바둑을 좋아했다가도 실증이 날 수가 있어요. 많이 지면 자신감도 떨어지고 바둑 두기도 싫어지고 바둑 공부하기도 싫어지고 그럴 수밖에 없는데 그럴 때는 이제 사모님들이 피드백을 먼저 주시겠죠? 그러면 사모님들이 조금 약한 상대를 붙인다든지 해서 이제 아이가 이겼을 때 그 이긴 거를 이제 많이 자신감을 띄워주고 격려해주고 그러다 보면은 저절로 자신감도 생기고 슬럼프도 극복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대회나 이런 것도 저는 예전에는 이렇게 대회가 많은지 몰랐는데 대회 나갈 때 그 마음가짐이요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항상 이제 단련을 하기 위해서 대회를 참가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아이에게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승을 하기 위한 목표가 아니라 입상을 하기 위한 목표가 아니라 그냥 그거 자체로 연습인 거예요. 왜 보면 휴일에 바둑 대회들이 많잖아요. 근데 집에 있어봤자 뭐예요, 그죠? 힘들죠. 집에서 누구든지 놀고 싶죠. 아니, 바둑 공부는 바둑 도장에서 하는데 굳이 집에서 공부를 할 필요가 있을까? 아이들이 다 누구든지 이렇게 생각을 해요. 100명이면 거의 99명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또 공부를 억지로 시켜서는 안 되고요. 제가 어릴 때 기억에 남았던 게 제가 이제 공부를 하려고 마음을 딱 먹었을 때, 그러니까 이렇게 기보책을 찾으러 딱 일어났어요. 이제 책장 쪽으로 막 가고 있는데, 이제 딱 부모님하고 마주쳤습니다. 아버지가 딱 보고, 굉장히 엄격하신데, 너 공부 안 하고 왜 돌아다녀? 이럴 때 정말 슬펐어요. 그리고 공부할 마음이 싹 달아납니다. 내가 스스로 원해서 공부했을 때와 남이 시켜서 공부했을 때는 그 천양지차입니다. 이게 그 효과가 떨어진다는 거죠.
따라서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아이한테 절대 강요하지 마세요. 근데 저도 별수를 다 써봤어요. 저도 제가 성공 사례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 저도 많이 배워야 되는 입장인데요. 왜냐면 학부모로서 자녀를 잘 키워낸 그런 부모님들의 노하우가 나름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도 배워야 되는 입장인데 제가 이렇게 방송을 하고 있네요. 그래도 저는 도장, 사범, 원장, 학부모까지 좀 다양한 역할을 지금 겪고 있는 입장에서 저의 그 의견을 말씀을 드립니다. 아이고, 약간 횡설수설한 것 같은데요. 언제든지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댓글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